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1학년도 수능 개념으로 찾아뵙니다. 선생님, 왜 오늘 아침에 그냥 오는 데부터, 일어나서부터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막 떨리고요, 막 설레고요, 막 그런 느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지금의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세요? 지금 분명히 다 다를 거야. 그리고 이런 생각들도 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수학이라는 게 지금 선생님 강의가 뭐지? 세제시 30일 프로젝트거든. 30일 동안 아니, 그동안도 사실 아예 놓은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아니, 들고 있긴 들고 있었다고. 근데 성적이 안 나왔던 학생들 굉장히 많았지. 근데 30일 동안 뭘 어떤 걸 해낼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시작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드릴 얘기는요, 이거예요. 30일 동안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수학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왜? 그냥 대입에서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왜 하필 수학이란 과목을 포기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9등급이라도 정말 내가 중학교 수학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노베이스 학생이라도 3등급 될 수 있거든. 그 이야기를 선생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3등급 충분히 가능하다. 포기 금지야.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3등급만 돼도 내가 수시에서 최저가 여기까지 될 거고 3등급만 돼도 다른 과목이랑 연결해주면 정시에서 어느 정도는 가겠다라는 선이 이제 조금 생기기 시작했지. 3등급이 간절한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막연해요. 이게 그냥 열심히 하면 3등급? 이런 느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교재 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1강은 뭐 지금 당장 처음 만나자마자 선생님이 얘기해줄게. 인테그랄. 뭐 이렇게 해서 수학 설명 안 할 거야.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그냥 들어요. 그냥 들어. 근데 막 수학 선생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나이 많은 언니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선생님이 그동안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점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테니까 그냥 같이 보자. 자, 교재에서 6페이지 보시면 이게 빈칸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학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 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게 왜 3등급이 왜 가능한지, 이게 꿈의 등급이 왜 아닌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사실 이 세제시라는 프로젝트가 요 이름 자체는 2살이 됐습니다. 작년에 세제시가 60일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75강에, 무려 75강에 걸쳐서 작년 버전이 있었어요. 거기 내가 좀 희망이 필요하다라는 학생은 그 세제시 60일 프로젝트 작년 버전에 가서 수강후기 한번 보는 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작년 수강후기들을 보시면 이게 사실이야 싶은 수강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8점에서 81점, 그리고 100분이 99의 학생도 있어. 2점이었던 거지. 2점에서 3등급이 된 학생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왜 가능한지 같이 한번 보자고. 먼저 수능을 알아야 돼. 우리가 결국 최종 목적지 자체는 수능이거든요. 그죠? 네. 나는 지금 수시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 또 수능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비게이션 찍었어. 목적지가 수능인 거지. 그럼 수능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수능 2교시 우리 수학입니다. 그죠? 수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 정도는 알고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번 제가 고3 학생들을 보면 점수 배점부 모르고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자, 보자. 우리는 수능 2교시 동안 토탈 몇 문제를 푸냐면요. 30개의 문제를 풉니다. 30개의 문제를. 자, 그 안에서의 점수 배점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 몰라.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자아성찰부터 하는 거야. 내가 수능 점수 배점도 모르고 시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요, 거의 다 몰라요. 네. 자,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조합으로 30개의 문제를 가지고 수능을 치릅니다. 자, 2점이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3점짜리는 몇 개 나올까? 자, 4점짜리가 몇 개 나오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 4점짜리 몇 개 나와? 몇 개 나올 것 같아? 그래, 4점짜리가 13개가 나와. 자, 그러면 토탈 30개 가지고 수능 본다고 했으니, 자, 여기 더해주면 16개니까 4점짜리 14개를 치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야. 보통 2점짜리는 맨 앞에 있지. 상상해봐요. 수능 시험지.
수능 당일 상상하면서 수능 시험지. 자, 이렇게 큰 종이에서 받았을 때 맨 앞에 2점짜리 3개가 배치돼.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야? 자, 2점짜리 이어서 3점짜리 쭉 이어서 가는 거지. 그리고 그 뒤에 4점짜리 어려운 문제 가고 그 다음 주관식 다시 한번 시작하고 여기까지는 아는데 자, 이런 구체적인 틀부터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자, 점수합을 봅시다. 2점짜리 다 맞추면요 6점이에요. 그죠? 자, 3점짜리 다 맞추면 몇 점이야? 그러면 42점이야. 3점짜리 안에서. 그치? 3 곱하기 14니까. 4점짜리 13개 가지고 우리는 몇 점 맞는 거예요? 그러면 52점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합해주면 몇 점 나오는 거야? 100점 나오는 거야.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총 시험 시간은 수능 2교시 몇 분 봅니까? 몇 분 봐요? 100분 동안 봐. 100분. 이게 뭐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총 시험 시간이 각각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자, 우리의 잠정적인 정하진 않았지만 선생님은 그 제자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거거든. 2점짜리, 3점짜리를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목표,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냐면 20분 안에 풀기야. 물론 우리가 지금 완전 노베이스 상태에서 여러분들 정말 수학에 있어서 애기거든. 애기 상태로 지금 시작을 하기 때문에 2점, 3점 가지고 처음에 100분 동안 봐. 그런데 선생님 같이 공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후 공부도 이어나가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되냐면 2점, 3점 가지고 20분 안에 풀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4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4점짜리를 거의 그러면 80분 잡고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난이도 차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시작 단계에서는 2점, 3점 가지고 100분 풀자. 그러다가 점점 가다 보면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러다 보면 수능 직전에는 분명히 여러분들 2점, 3점 가지고 20분 안에 풀게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총 푸는 문항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먼저 그 다음 이야기를 보고 와야 돼.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수능 2교시 수학 원점수 전체 다 맞으면 30문제 다 맞으면 몇 점? 100점이야. 그치? 그리고 4점짜리가 몇 개더라? 13개 있더라. 아니 그래서 원점수 등급 컷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사실 선생님 지금 촬영하는 시점 자체가 아직 수능 전이에요. 그래서 아직 수능에 대해서는 원점수 등급 컷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작 시점이 여기 수능 이후인 학생들 많을 거야. 그럼 선생님 교재 그 이후에 어차피 EBS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 그거 보고 여기 채워 넣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아직은 선생님 수능 전이라서요. 여기는 못 채워 넣고요. 그 다음 버전으로 다 채워 넣을 건데 자, 같이 한번 써보자. 1등급 컷 몇 점일 것 같니? 몇 점이야? 자, 1등급 랩이면 상위 4%예요. 상위 4%. 상위 4%를 상상해보면 어느 정도냐면 100명 중에서 4명 꼴이야. 그치? 그 얘기는 한반이 보통 요즘 고3 교실에 한반 몇 명이에요? 한 25명에서 보통 한 28명? 뭐 적은 데는 한 21~2명인 반도 있지. 그러면 한반에 1명 정도야. 한 반에 1명 정도가 상위 4%야. 근데 더 엄밀히 말하자면요. 재수생들이랑 반수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반에 체감으로 1등급은 1명이 채 안 돼요. 그 학생들이 몇 점을 맞는지 아세요? 자, 그 학생들이 2020학년도 그러니까 9월 평가원에서 88점이 1등급 컷이야. 그리고 6월에서의 1등급 컷도 거의 비슷해요. 89예요. 자, 그러면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원점수 등급컷 몇 점일까? 88이야. 거의 비슷비슷하게 유지가 되죠. 자, 그러면 2등급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2등급은 80점, 그리고 80점, 그리고 84점이었어. 자, 그리고 그 다음 3등급 69에다가 65에다가 거기에다가 73. 자, 그리고 53에 49에 그리고 59. 네. 자, 이제 5등급 내려가면 33점, 그리고 30점, 38점 하면서 30점대로 내려가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감을 좀 잡아보자고. 우리가 수능 몇 등급이에요? 라는 얘기는 참 많이 해요. 저 목표가 저 진짜 수능에 진짜 3등급 필요하거든요. 2등급 필요하거든요. 전 4등급만 내도 진짜 괜찮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을 잡아야 된다고. 그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1등급의 학생들은 88점 거의 고정이에요.
88점 거의 고정이거든요. 그러면 88점이라고 생각해주면 100점 중에서 어떻게? 12점 날라간 거야. 그러면 4점짜리 몇 개 틀린 거야? 3개 틀리면 돼. 4점 3개. 4점 3개 날리면 몇 점? 88점 되면서 1등급 컷이에요. 왜 중학교 때나 고1, 2 때 반에서 보는 내신 시험 생각하면 88점이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지. 근데 수능에서 88점 뭐라고? 전체 반에서 비율상 한 명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점수의 피라미드의 제일 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게 뭐? 4점짜리 3개 날리면 돼.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9월, 6월 기준으로는 20점이 빠져나간 거라서 2등급 찍으려면 한 5개 틀리면 되는구나 생각해주면 돼. 물론 작년 수능 기준에서는 4개다. 그래서 4점짜리 4개에서 5개를 날린다 생각해주면 2등급 갈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이제 3등급 컷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가장 지금 관심 있는 건 3등급. 자, 선생님 왜 3등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선생님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죠. 자, 69점, 65점, 73점이야.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68점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68점이라고 생각해보면 몇 점이 깎인 거야? 32점이 깎인 거지. 그러면 4점짜리 몇 개? 8개 정도 틀렸다라고 해석해주면 돼. 자, 그러면 아까 분명히 4점짜리가 몇 개 있었지? 4점짜리가 13개였어. 그치? 그러면 4점짜리 13개 중에서 몇 개 정도를 틀리면 8개를 틀리면 8개를 틀린다 생각해주면 3등급에 안착할 수 있구나 정도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자 4점짜리 13개 중에서 몇 개를 맞추면 되는 거야? 5개를 맞추면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우리 제자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수능에서의 21문제가 오지선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실 찍어서 맞출 확률 자체가 몇 퍼센트? 20%인 거야. 선생님 아까 전에 처음에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수강욱이나 아니면 선생님 메일로 온 학생들의 사연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학생 있잖아. 원점수 수능에서 2점을 맞았대, 그 학생이. 그러니까 이게 재수한 학생인데 수능에서 2점을 맞아서 100분이 99라는 거예요. 저는 2점인 학생은 거의 처음 봐요. 왜냐면 아니 20%의 그 확률 자체를 계속해서 피해 나간 거잖아. 딱 2점짜리 한 개만 맞춘 거잖아.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 그 얘기는 우리가 완벽하게 4점짜리를 5개 푼다라고 생각해주면 거기에서 한두 개 이렇게 운이 좋아서 착한 마음으로 살아서 운이 좋아서 복을 받아서 자 그렇게 해서 맞춘다 생각해봐. 실제로 확률상 그게 가능한 얘기고 만약에 그렇게 간다 생각해주면 충분히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2, 3등급 원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실제로 3등급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목표를 2점, 3점을 다 맞추고요. 2점, 3점 다 맞추면 아까 몇 점? 여기까지가 48점이었어. 48점 중에서 4점짜리 13개 반 정도 맞추면 3등급은 갈 수 있어. 3등급은 갈 수 있어. 3등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구체화됐지. 자, 그러니까 2점, 3점 다 맞추기를 일단 목표로 잡자. 그리고 4점짜리의 반까지 풀 수 있으면 너희는 3등급 충분히 가능하고요. 2등급도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참 많았거든. 작년에 유난히 예를 들어서 예체능 학생들이 작년 세제시 버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학생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다가 3월쯤 몸을 다쳐서 수학이라는 걸 맨 처음에 시작했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참 많이 왔었어. 근데 그 학생 중에서 100분이 99, 그러니까 거의 하나 정도 틀린 학생도 생겼거든. 근데 그 학생이 고3 3월에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인수분해부터 시작을 한 학생이었어. 근데 그 학생이 100분이 99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가능할까? 얘들아, 수능은 있잖아. 지금 선생님이 원점수 등급컷이랑 그 다음에 점수 배점 이야기했지.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 수능은요, 정말 완전 최상위권에게 유리한 시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언제 생각하면 수학 잘하는 애들한테 유리한 게 당연히 시험이겠지 이 생각 들죠. 근데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우리 그냥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전교 1, 2등이야. 전교 1, 2등이야. 모의고사만 봤다 하면 항상 1등급 찍어요. 그래서 나는 4점짜리 거의 다 맞추고요. 가끔 막 진짜 어려운 21번, 30번이라고 제일 주관식 끝에 있는, 객관식의 끝에 있는 이런 문제들 가장 어렵거든.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문제야.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어. 이 정도의 학생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 학생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고요. 앞에 그 쉬운 문제 하나를 OMR 마킹을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아니 답이 3인데 그 객관식 선지에서 뭐 3 막 이런 거 찍은 거야. 4점짜리 한 날렸어. 그럼 생각해봐. 얘는 있잖아. 그냥 하나를 실수했을 뿐이야. 근데 등급이 달라질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점수 배점을 한 20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4점짜리에 13개야 얘들아. 그러니까 자 30문제 중에서 2점 3점이 일단 48점. 점수 배점에선 거의 반이에요. 자 그러면 반이 4점짜리 문제인데 4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스펙트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선생님 그 다음 장에 5단을 알려줄 거거든.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어.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있어. 약간 게임으로 치면 약간 그 최종 보스 느낌 있잖아.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3점, 4점에 약간 그 경계에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이거는 3점으로 분류하고 이건 4점으로 분류합시다 라고 4점에 얻어 걸릴 쉬운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근데 점수 배점은 똑같이 4점이야. 그러면 이게 최상위권 학생에게 유리한 시험이냐고. 아니거든. 실제로 수능이 가장 유리한 등급은요. 딱 너야.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그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 지금 요거 원점수 등급 컷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오답률 이야기를 연결을 할 거야. 오답률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 왜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시험이 수능 시스템인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야. 자, 오답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문제 있을 때 그 틀린 퍼센티지예요. 그거 같이 한번 보자. 특히 수학, 국어, 영어를 같이 가지고 오는데요. 왜 이렇게 과목 비교를 왜 하냐면요. 제가 진짜 답답한 게요. 만약에 2, 3등급이 목표예요. 내가 원점수 거의 100점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 수학 시험 어려운 거 맞아요. 네, 어려운 거 맞습니다. 100점 맞겠다? 어려워. 근데 아까 1등급 컷이 벌써 88점이잖아, 얘들아. 2등급 컷은 80점이야. 80에서 84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2, 3등급이 목표다 했을 때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전체 세 과목, 이거 외에 탐구도 있지만 만약에 다 못하는 상황이야. 다 못해. 그럴 수 있어. 다 못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학은 성적 올리기 어려우니까 수학 버리고 자, 그 시간에 국어나 영어 해가지고 내가 수시에서 최저 몇 합을 맞추겠다라고 거의 90%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야. 내가 3등급이 필요해. 그러면 수학, 국어, 영어 이렇게 딱 비교해 봤을 때 야, 그래도 국어, 영어는 3등급까지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수학 3등급은 나는 무리야. 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자, 봐봐. 수학에서의 오답률을 한번 볼 건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30번이었는데 96.2%야. 와, 이건 뭐야? 96.2%면 100명 중에 96명이 틀린 거니까 그냥 이렇게 둘러보면 다 틀렸어. 그지? 수학 너무 어렵네. 너무 어렵네. 자, 근데 국어랑 영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국어는 80.8%야. 영어는 76%야. 이러니까 수학을 버리는 게 맞죠. 잠깐만. 성격 되게 급하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자, 수학 이제 2위로 한번 가볼게요. 91.8이에요. 여전히. 근데 여기 70.5로 떨어져. 그 다음에 75.7이야. 쌤, 이래서 수학 버리는 거 맞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기다리라니까. 자, 그 밑으로 갑니다. 85.7이에요. 여전히 여기 제일 어려운 문제보다 더 많이 틀린 거 맞아. 자, 그런데 여기 68.2로 떨어지고 여기 75.5로 떨어져. 자, 그 밑으로 한번 가볼게. 66.7이야. 66.7. 자, 그리고 여기가 67.8이야. 자, 그리고 여기가 72.6이야. 자, 그 다음으로 간다. 자, 64.7이야. 5위가. 그리고 여기가 64.5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 69.5가 돼. 자, 이제 쭉 내려가서 오답률 순위 10위 한번 가보자. 아까 4점짜리가 13개이기 때문에 10이라 해도 4점짜리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가 46.8%로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57.7이야.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자. 60.7이야. 자, 지금 저랑은 뭐 한다 오늘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죠. 자, 봐요. 자, 여기를 한번 보라고.
물론 위에는 이 문제는 압도적이야. 그지? 1, 2, 3위는 미쳤어. 미쳤어. 근데 봐요. 이거 다 날려도 뭐야? 1등급이야. 자,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 4위까지 다 맞춘다 생각하면 너 1등급이라니까? 자, 거기에서의 오답률이 66.7, 67.8, 72.6이야. 오히려 자, 4등부터는 여기 전체에서 뭐가 수학이 제일 쉬워. 근데 이거 3개 다 날려도 1등급이라니까 얘들아. 88점이 1등급 컷이기 때문에. 이해가? 그럼 얘를 버린다 생각하고 남아있는 문제 다 맞추면 여러분들 1등급이에요. 근데 1등급의 지금 오답률 한번 볼까? 자, 그리고 이제 4위 밑으로는 압도적으로 수학이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칸이 없어가지고 전체를 못 보여드리는데요. EBS 아예 풀 서비스에 가시면 오답률 탑 10이 나와요.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좀 생략하고 10위로 가는데요. 10위 보세요. 수학만 유일하게 40%대입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선생님 수학이랑 국어랑 영어랑은 좀 체감 뭐랄까 느낌 자체가 수학이 어려운데. 자, 근데 원점수 등급컷 비교해 줄게. 어차피 수학이 아까 3등급 컷이 얼마였는지 한 번만 더 볼게. 3등급 컷이 몇 점? 73, 69, 65였지. 그치? 대략적으로 한 70이라고 잡아보자. 자, 국어 작년 수능 3등급 컷이 70이야. 그 다음에 영어가 70이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야. 3등급 컷이 거의 비슷해. 저 지금 고장난 거 아니고요. 같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원점수 3등급 컷 다 비슷해. 근데 오답률 봐봐, 얘들아. 수학이 훨씬 더 낮아. 그러니까 수학은 어떠냐면 다른 과목들이 약간 미, 파, 솔, 라 약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본다면 수학은 딱 이거야. 도, 레, 미, 토 약간 이 느낌이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 이 점수, 이 문제에 대한 난도에 대한 스펙트럼이요. 다른 과목은 가장 어려운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약간 라야. 라인데 시작 단계가 그러니까 1, 2, 3등급 또는 4, 5등급을 가르는 그 점수 단계가 어때? 그냥 미파솔라야. 미파솔라야. 근데 수학은 어떻다고? 도레미 도야. 근데 그 도를 날려도 너희가 1등급이라니까? 그래서 나의 현실적인 목표가 2등급이요. 내가 2등급만 맞아도 내가 꿈꾸는 대학 캠퍼스가 가능해. 그러면 수학 가야 돼. 아니, 저는 3등급이라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 간절하게 진짜 절실하게 3등급 맞을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수학이 가장 유리해요. 정말로 그래요. 제가 그 현장에서 유난히 못하는 학생들이 시작 단계에서 막 그랬던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항상 수능 직전에 공통으로 하는 얘기야. 막상 완전 노베이스에서 과목들을 시작을 했을 때 수학의 성적이 초반에 진입이 좀 어려워서 그래. 초반에는 좀 어려워. 국어야 한국말이기 때문에 지문이 읽어지잖아. 근데 수학은 이게 제3세계의 언어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높은데 막상 시작하면 막상 한 바퀴가 돌잖아? 그러고 나면 성적이 제일 빨리 뛰어. 이해가지? 왜 그런지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다시 이야기 원점으로 돌아가 볼게. 수능이 누구한테 가장 유리한 시험일까? 최상위권에게? 나는 무조건 서울에 있잖아요. 2호선 낙성대 근처에 막 거기에 갈 거예요. 이런 학생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시험이 수능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4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오답률 96.2%짜리 있죠. 이것도 4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4점이에요. 자, 오답률이 46.8%라는 건 반 이상이 맞춘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렇게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반이 맞추는 문제야. 그럼 은근슬쩍 반이 맞춘다고 하니까 나도 거기 들어가 봐야지 하고 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자, 그 정도의 문제들만 싹 맞춘다 생각해주면 2등급, 3등급은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거든.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지금 수학이 약하고 수학 때문에 그동안 상처받고 수학만 하면 왠지 자존감이 바닥치고 그동안 상처 많이 받았던 딱 너가 오히려 성적을 올리기에는 자신감만 가지고 한 턴만 끝까지 갈 수 있는 용기만 낸다면 수학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효자 과목이고요. 실제로 2, 3등급 목표에서 가장 유리한 과목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요, 대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미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잖아. 대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전략이 필요해요. 철저히 여러분들 그냥
약간 그 초등학생처럼 아 수학은 어려워 약간 이런 느낌 말고요. 진짜 내가 현실적으로 주어진 사실 우리는 시한부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치? 수능 끝나고 나면 수능 공부에 대한 기회조차 없어요. 그거의 의미조차 없습니다. 그죠? 네. 자, 수능 때까지 딱 시한부에 공부를 하는 거야. 그 시한부, 정해진 제한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그 제한이라는 게 있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24시간은 공부할 수는 없어, 얘들아. 잠 안 자고 공부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딱 제한된 여러분들의 에너지 동안 가장 유리하게 원하는 점수 등급들을 맞추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수학은 포기하면 안 되고요. 목표가 2, 3등급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초반에 달리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 3개월 전에 2달 전에 저를 만나서 이 강의에 들어오셨다면 지금도 남아있는 시간이 초반이에요. 초반에 수학 훅 달리세요. 그래서 성적 올라가는 거 그냥 확인하세요. 어느 정도 성적 오르고 나면 그 다음은 감만 유지해도 여러분들 수학은 확 떨어지지 않아. 올라갈 때 요동쳐서 그렇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막 뭐 예를 들어서 2에서 5로 떨어진다던가 이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초반에 2, 3등급 목표로 다른 과목을 포기한다?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수학을 포기한다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속상한 일이야. 수학은 오히려 유리한 과목이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이 약한 학생들 수학을 건드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수능에 대해서 좀 감이 와요. 아, 수능이 이런 시험이구나.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꼭 시작하기 전에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 4점짜리 13개 가지고 수능 봅니다. 그죠? 서류 문제 중에서. 자, 근데 4점짜리 중에서 반 맞추면 2, 3등급 충분히 가능합니다. 됐죠? 그러면 자, 나는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 2점, 3점은 다 맞추자. 4점짜리 중에서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1대1로 만났으면 더 얘기했을 텐데 사실 4점짜리 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오지선다기 때문에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몇 개를 생각해주면 4점짜리 반도 아니야. 한 4개 정도, 5개 정도 풀겠다라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다 가능해요. 목표가 가능해집니다. 우선 수능 자체에 대해서 일단락 짚고요. 그러면 학생들 이 생각하지. 선생님 이거 너무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4점짜리 반 푸는 게 그게 쉽나요? 저 지금 2점도 못 푸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 쉬고 나서 뭐 보여줄 거냐면 그래 4점이랑 3점의 간극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4점짜리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단련이 되면 되는지 그러니까 4점짜리 이런 거야 라는 거 선생님이 잠깐의 쉬는 시간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강의 듣는 거 힘든 학생도 있지. 그거 원래 그래요. 제가 안 그래도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거 많이 공부하는데 사람이 최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8분 정도래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동안 물 한 잔 드시고요. 옆에 뭐 사탕이나 아니면 뭐 아무거나 있으면 입에 하나 넣고 스트레칭 좀 하고 그리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4점짜리 우리 문제 풀 수 있나? 그거 어려운 문제 아닌가? 그거 같이 한번 확인해보자. 옷도 없이 걷고 싶어 아무 상관없이 시선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너 일대로 돌아가서